좋은 저녁입니다. 나의 어린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유튜브 수신기에서는 무릎 통증의 해결책, 무릎 관절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무릎 관절은 과학계에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무릎 관절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통증 부위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무릎 관절의 안쪽 부분, 이 부위가 아프다면 바깥쪽 부분, 앞쪽, 뒷부분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릎 관절 안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부위입니다. 통증은 바로 여기, 이 부위에서 발생합니다. 물론 반월산 연골이 완전히 손상되고 인대가 끊어진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모든 것이 붓고 부종이 생기며 갑작스러운 급성 외상입니다. 그건 지금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무릎 관절의 만성 통증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마도 어떤 만성적인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이 약간 손상되었거나 인대가 부분적으로 파열된 경우,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통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걷거나 걷고 난 후에 걷는 것이 통증을 유발합니다. 또는 걷고 난 후에 한동안 아프지만 아침에는 통증이 없습니다. 휴식할 때 통증이 없고 큰 부종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한 내용이니 잘 들으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건 여러분에게 안 맞으니 끄세요. 이제 남아 계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자, 무릎 관절의 이 안쪽 면입니다. 여기에서는 종종 통증이 허벅지 뒤쪽 근육이 과도하게 당겨지면서 발생합니다. 반힘줄근, 반막근입니다. 이건 허벅지 안쪽면, 모음근이고 그 힘줄들, 그리고 또 봉공근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육들의 힘줄이 긴장된 상태에 있어서 계속 염증이 생기고 부착 부위, 심지어 뼈막도 약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지금 해야 할 테스트는 무릎 관절이 원인인지 아니면 단순한 문제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무릎을 그렇게 혹사시켰는지, 그래서 아플 수밖에 없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테스트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 무릎이 있고 이건 슬개골입니다. 이 무릎을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저 아래에는 발이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벽이 있으면 벽으로 다가가서 벽을 향해 얼굴을 마주보고 서세요. 손을 벽에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마치 몸수색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취하세요.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자세고 누군가에게는 처음일 수도 있지만 이 자세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건 단지 여러분의 무릎 관절을 테스트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지탱하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으세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른 쪽 다리는 앞에 두고 발끝은 최대한 앞으로 향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벽을 마주보고 서 계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할 일은 무릎을 앞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동작을 하면서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보세요. 첫 번째, 무릎이 엄지발가락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좋지 않습니다. 무릎이 엄지발가락 쪽으로 가는 것은 정상입니다. 무릎이 발의 중앙으로 가는 것도 정상입니다. 무릎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가는 것도 허용됩니다. 가장 나쁜 자세는 바로 이런 겁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향하면서 굽혀질 때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 관절의 안쪽 부분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인다면, 만약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이렇게 움직인다면, 점프를 하거나 달리거나 다리로 높은 킥을 하거나 회전 동작을 한다면, 그렇게 하면 무릎이 오래 못 버팁니다.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갑자기 앞에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그 계단에 발을 올리는 것입니다. 계단을 어떻게 올라가나요? 먼저 무게중심을 앞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무릎이 어디로 가는지 봐야 합니다. 무릎이 발 범위 안으로 움직인다면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요. 그렇죠? 그럼 괜찮습니다. 만약 무릎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다면, 무릎이 안쪽으로 가는 일반적인 사람은 발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마치 앞을 향하는 것처럼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테스트를 할 때 무릎이 이렇게 안쪽으로 굽혀진다면 이렇게 걷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길에서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보통 발은 무릎의 움직임에 맞춰 바깥쪽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사람이 평소에 발을 디디는 방식, 계단을 오를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듭니다. 즉, 발이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무릎을 안쪽으로 움직이기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제 무릎이 발에 비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보세요.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이시나요? 엄지발가락보다 훨씬 더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좋은 걸까요? 댓글로 이 질문에 답해보세요. 정답은 나쁘다는 것입니다. 정답을 맞히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뭐가 나쁘냐고요? 사실 관절이 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특정 각도가 있는데 그 각도에서 관절의 모든 구조물에 고르게 하중이 가해집니다. 인대, 반월상 연골, 뭐든지 근육까지요. 그리고 어떤 각도에서는 일부가 과부하됩니다. 보이시죠? 인대가 과도하게 당겨집니다. 여기에는 힘줄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관절에 대한 부상입니다. 이러한 부상이 반복되면 만성적인 관절 손상이 발생합니다. 무릎 관절의 특정 부위가 손상됩니다. 테스트가 하나 더 있어요. 해보고 싶으신가요? 또 언제 손상될지 보세요. 일어서서 다리를 모으고 섭니다. 이렇게 몸을 돌려보세요. 너무 갑자기 돌리지 마세요. 인생의 마지막 회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돌면 됩니다. 뭔가 뚝소리가 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이 회전 동작을 하면서 봅시다. 예를 들어 오른쪽 어깨는 뒤로 가고 왼쪽 어깨는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왼쪽 무릎이 보이시죠? 제 왼쪽 어깨가 앞으로 나갈 때 왼쪽 무릎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릎도 안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보이시죠? 이것도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무게중심이 이 회전 중에 한쪽 발에서는 안쪽으로, 다른 쪽 발에서는 바깥쪽으로 이동했다면 그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전하는 동안 무릎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릎 관절 안쪽 통증의 원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뭘 원하시나요? 바로 통증이 없도록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다른 부분도 궁금하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쪽 부분이 아프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부분도 다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들, 다리 모양이 이렇게 변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X자 모양, 알파벳 X처럼요. 기하학, 기억나시죠? 거기 X자가 있었어요. X, Y, 이런 것들 보이시죠? 다리도 똑같은 모양이 된 거예요. 여기요. 수학적인, 그렇게 된 거죠. 연형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다리가 이런 자세가 되려고 할까요? 사실 여러분은 자신의 움직임을 통제한다고 생각하죠. 뇌가 명령을 내리고 몸은 익숙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상상 속에서는 복잡한 협응 동작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특정 근육들이 마지막으로 사용된 게 15년 전 체육 시간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로 예를 들어 이 중둔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잊혀진 상태입니다. 서서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근육 조직이 지방으로 대체되었고 일부는 결합 조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근육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가 한쪽 다리로 서 있을 때 골반을 지탱해 줍니다. 그런데 그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골반이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안정적으로 지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한 바로 이 근육이 둔근과 함께 움직일 때 무릎의 안정성도 함께 책임집니다. 여기서는 무릎 관절을 안쪽으로 움직이는 근육들과 이렇게 방향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근육들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근육들인가요? 주요 근육들입니다. 중둔근, 대둔근입니다. 또 어떤 게 있나요? 일단 2개면 충분하니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 어떤지 보이시죠? 우리 몸에 이렇게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슬개골입니다. 무릎 앞쪽의 통증은 아주 자주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슬개골이 대퇴골의 관절면과 아주 가까워지거나 거의 맞닿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이의 거리가 줄어드는 거죠. 이런 상황이 언제 발생할까요? 이게 바로 통증입니다. 보이시죠? 제가 어떻게 무릎 앞쪽 통증 이야기로 넘어왔는지 보이시죠? 모르게 자연스럽게 넘어왔죠? 이런 현상은 허벅지 앞쪽, 즉 대퇴사두근이 약해지고 짧아질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슬개골이 움직임을 잃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둔근, 즉 중둔근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바로 이 무릎 안쪽의 통증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운동입니다. 첫 번째, 고무밴드. 요즘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입니다. 너무 강한 건 필요 없어요. 의자에 앉으세요. 고무줄이요. 여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릎 위에 걸 수도 있고 무릎 아래에 걸 수도 있어요. 이건 이미 여러분의 뭐랄까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여러분의 선호에 따라 다르니까 무릎 위든 아래든 고무줄을 걸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거예요. 식탁 앞에 앉거나 아니면 체스 게임을 할 때도 괜찮아요. 카드놀이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여러분이 선호하는 걸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건 틈틈이 하면 좋은 거예요. 틈틈이. 이동 중에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탈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버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런 운동들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은 특정한 부하를 받게 되고 동시에 중둔근과 대둔근이 수축하게 됩니다. 이제 보세요. 운동할 때 바른 세 가지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발이 서 있는 상태. 우리가 땅 위에 서 있을 때처럼 발이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 땅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운동할 때도 발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제 발끝으로 서 보세요. 발끝으로 뒤꿈치를 들어 올리세요. 좋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움직임을 해보세요. 15, 20회 반복하세요. 밴드의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밴드를 준비하세요. 15번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발 뒤꿈치에 밴드를 걸어주세요. 발 뒤꿈치가 이렇게 됩니다. 바닥에 닿게 해주세요.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역시 15, 20회 반복하세요. 중간에 힘들면 쉬어도 됩니다. 힘들다는 건 그 부위가 운동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무리하지 말고 이게 마지막이 아니니까 한 번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복구하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연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의 근무 시간 동안 이 모든 걸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서서 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정말 진지하게 이 모든 회복에 전념하기로 했다면 서서 해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가능하면 어디든 기대는 게 좋습니다. 벽에 기대도 되고 아니면 키가 작은 동료에게 기대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똑같이 다리로 움직임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리를 곧게 펴서 하는 거예요. 이전 동작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 함께 있다고 합시다. 가령 그렇다고 합시다. 자, 쉬는 시간에 같이 담배를 피우면서 동시에 그와 함께 운동도 했다고 합시다.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자, 이건 다시 중둔근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단에 올라설 때 이런 상황이 있었죠? 맞죠? 그리고 무릎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아요. 다시 이 밴드를 이렇게 잡고 똑같이 연결한 다음 똑같이 계단 위에 서서 똑같이 해줍니다. 이제 한 발로 해봅니다. 만약 전혀 움직이지 않고 가동 범위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서서 조금 옆으로 선 다음
움직임 범위를 약간 더해줍니다. 이렇게, 즉 다리의 위치를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은 자세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발끝으로도 똑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로도 똑같이 해줍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는 정지 상태에서 쭉 당겨서 유지하세요. 한쪽 다리, 다른 쪽 다리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고무줄을 벗깁니다. 이렇게요. 네. 계속.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요? 이건 아에 해당하고 이건 반복입니다. 이제 계속 지켜봅시다. 우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평소처럼 안쪽으로 말리는 습관이 있다면 일부러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계단마다 걸음을 나눠서 움직이세요. 먼저 첫 번째 동작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동작이 평소에 익숙한 동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작 대신에 두 번 움직입니다. 이 무릎을 이렇게 안쪽으로 한 번, 하나, 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한 번, 하나, 둘.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동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바로 하나, 둘, 셋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 둘, 하나, 둘, 셋, 둘, 셋, 넷. 이해되셨죠? 기억하셨죠? 자, 여러분, 다음은 회전입니다. 혹시 회전할 때 무릎이 이렇게 한번 굽혀진 걸 눈치채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께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릎을 굽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세요. 회전할 때 우리가 움직임을 하면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무릎이 돌아가지 않게 하려면 다른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두고 다시 한번 바깥쪽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회전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움직여보고 이렇게 해봅니다. 네, 무릎을 약간 더 구부려서 이 동작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전을 하는데 보시면 회전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움직임을 줘야 했던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릎을 펴는 것입니다. 근육에도 힘을 주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회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쪽으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몸을 조정하기 어렵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롤러를 가져와서 이 다리를 올리고 발끝을 세우고 무릎을 대고 눌러주면서 회전을 시작합니다. 회전하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벽에서 몸을 돌립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이 물건이 떨어질 거예요. 이게 바로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한 눈빛이 보이네. 눈물을 머금고 저를 바라보네요. 누군가는 행복해서 눈물을 흘렸군요. 이해합니다. 댓글에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감탄하는 모든 환영 인사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현재 댓글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걷기에 관심이 있거나 자신의 몸을 완벽하게 다루기로 결심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란의 링크에 전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움직임의 생체역학 프로그램, 걸을 때와 그 밖의 모든 움직임에서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우는 방법. 이용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좋은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